안면거상 수술 과정과 그에 따른 소요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데일러 성형외과 타고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 소요 시간과 과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면거상 수술 과정과 그에 따른 소요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잘 봐주세요. 테일러 탁! 요즘 이런 주제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안면거상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자, 안면거상 수술 시간은 스마스 거상을 완전하게 하게 되는 경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굴에 양쪽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쪽 피부 박리하고 스마스 거상하고 스마스 고정하고 피부 정리하고 꼬매주는 과정을 총 2번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수술이 또 너무 길어지면 그만큼 붓기가 오래 가게 되고 회복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 수술의 시간이 증가한 만큼 감염의 확률도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반대로 양쪽 합해서 2시간 이하로 너무 짧게 걸리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한다고 해도 스마스를 제대로 거상해서 중요한 유지인대들을 박리해주는 과정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하의 시간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술 시간이 너무 짧게 되면 유지인대 박리가 덜 되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 과정과 과정별 소요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안면거상 수술을 진행할 때 수술 과정에 따라서 걸리는 소요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한쪽 기준 시간입니다. 피부 박리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게 되겠고요. 재수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흉 조직을 풀어줌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스마스 박리의 경우에는 20분에서 25분 걸리는데 광대근보다 앞쪽에 있는 유지인대를 박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목 쪽에 깊은 근막과 연결되는 유지인대 박리도 중요해서 이 피부의 박리 범위보다는 더 많이 앞쪽으로 박리해 줘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수술의 경우나 이전에 다른 시술이나 수술들을 많이 받았던 경우에는 여기 속에 있는 유착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스마스를 고정하는 시간인데 한 10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이미 박리된 조직을 고정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사실 변수가 많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는 피부를 트리밍해 준 다음에 피하층과 피부 봉합을 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의외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결국은 흉터의 완성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하층 봉합이기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피하층 봉합을 많이 해주다 보면은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으로 한쪽에 1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목이나 팔자 위 등의 부분에 지방 흡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부볼 지방층을 따로 거상하거나 제거하는 과정, 거기에 재수술의 경우나 다른 시술을 많이 해서 앞쪽에 유착이 많이 생겨 있는 경우에 따라서 한 30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치면은 얼굴 양쪽을 진행하고 나면 통상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안면거상 하루 수술 건수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아무래도 3-4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하루에 2건보다 많이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2건 이하로 진행을 하고, 수술을 하는 의사가 오래 하면 힘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을 하면서 다른 잡다한 걸 생각할 것도 없이 집중하는 시간이 전체 일하는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힐링이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 수술하는 의학이 저에게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길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들 이외에 수술 이후나 그 이외의 절차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지켜줘야 될 것은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본인의 회복력을 너무 과신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막 움직이시고 무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일째까지는 가만히 안정을 취하시는 건 좋습니다. 좀 넓은 범위의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혈을 꼼꼼히 해도 무리하게 되면 뒤늦게 미세혈관이 터져서 멍이 내려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에 따른 혈전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초기에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술 전에는 예쁘게 수술 잘하는 곳을 열심히 알아보셨다면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 당일의 환자분들은 무사히 수술이 잘 끝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환자분들한테 더 확신을 드리고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보호자가 수술 당일 같이 내원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참고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수술 중에 환자분 개개인마다 스마스층이 충분히 박리돼서 스마스를 당겼을 때 팔자와 입꼬리 쪽이 다 잘 움직여 올라오는지 장면을 동영상으로 전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스마스 절제한 것과 심부볼 지방 된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기록해 놓고요. 침샘 제거, 그다음에 피부 제거양 등을 사진으로 일일이 남겨놓고 추후에 요청하시면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회복 과정에서 병원에 얼마나 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회복 과정에서는 초기에 수술 후 1에서 3일째까지 이내에 배액관을 제거하게 되고 또 혈종을 방지하게 했던 특수한 스플린트 드레싱을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고압선소 치료도 병행하게 되죠. 수술 초기의 고압선소 치료는 부종과 멍을 줄이고 또 회복 과정을 좀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압선소 장비도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통에 대해서는 이 피통을 넣는 것 자체가 오히려 출혈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저는 피통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예전부터 작은 배액관을 이용한 드레싱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배액관을 넣어놓고 제가 개발한 특수한 스플린트 드레싱을 적용해서요 혈종이 고이지 않게 하는데요. 실제로 혈종 가능성이 한 1%도 되지 않는 양상으로서 이전에 스플린트 드레싱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테일러 탁! 자, 오늘은 이렇게 본원의 안면거상 수술 과정과 수술 과정에서의 소요시간 등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마거상과 이마 축소 등 다른 수술 절차도 영상 준비 예정이니 구독 눌러주시고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외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추후에 참고하여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